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을 일컫는 대깨문을 직접 언급하며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는 당의 화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던 단어를 여당 대표가 공개적 자리에서 직접 사용한 것인데, 이에 일부 대선 주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송 대표는 그 외에도 문 대통령의 인사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해 청와대와 본격적 차별화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3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중흥건설이 2번의 입찰 제한 끝에 인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흥그룹은 호남에 기반을 둔 중소건설사로 서울공략은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 인수를 계기로 대우건설의 브랜드 프루지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서밋을 활용 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중흥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건설업계 3위로 또 재계 순위에서도 20위권으로 훌쩍 올라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지난 4월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무리를 빚었었는데요.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는 것이 싸움의 이유였다는데요. 몇 달 전에도 대사 부인을 입건 후 소환 조사했지만 외교관 가족의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하지 못했는데, 논란이 커지며 벨기에 정부에서는 대사 임기를 종료시키고 올여름 부인과 함께 본국으로 귀국 조치시킬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지방에 세찬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낮까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비 소식 없이 하늘만 흐리겠고 한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습도 때문에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촉발된 불매운동 여파로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만 명 이상이 쿠팡 앱을 삭제하고 경쟁사인 마켓컬리나 신세계의 쓱닷컴, 롯데온 등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하루 평균 사용자 수에서는 사고 직후 쿠팡에서 직전 주 이용자의 7%에 해당하는 64만 명이 증발했고, 마켓컬리는 같은 기간 5%가 증가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쿠팡이 신뢰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선 전초전 성격인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31석에 그치며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올림픽을 밀어붙이며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와 반대로 무관중 개최를 내세운 도민퍼스트회는 31석을 얻어 제2당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이대로는 안 된다며 자민당 내부에서도 조기에 스가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